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어제와 달리 날씨는 상당히 좋았는데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에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0.3%의 소폭 약보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상승과 하락 패턴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오늘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관련주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는 0.5%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SK하이닉스는 1.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한때 7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0.5%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18만 9천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오늘 무려 6%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현대모비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뒷부분에 현대차와 함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개인이 약 1조 원의 강한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세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하고 달리 조금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피 우량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또 대량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개인이 순매수를 이끌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하루종일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달리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코스피하고는 조금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5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 오늘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었는데 그와 달리 현대모비스는 강한 순매수로 이어졌고 이 부분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월 14일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셀트리온제약, 시젠, 두산퓨얼셀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도 역시 현대모비스, 녹십자, 두산퓨얼셀, 현대글로비스, 부강약품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에 대해서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현대글로비스까지 같이 3종목을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셀트리온,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우량주 중심으로 매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말에 다들 코로나 기사 한 번씩 접해보셨을 거예요. 토요일에는 950명이 나왔고 그리고 일요일 어제죠 1000명을 넘어섰었는데 오늘은 다시 718명으로 확진자 수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검사자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때문에 오늘 증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해서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이 나왔던 여행, 카지노, 면세, 화장품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주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고 혹은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코로나 이슈가 주가를 장기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행,
카지노, 면세, 화장품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제가 왜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달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발표되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월 단기성 영국 자금 2.2조 국내 주식 매입, 이런 타이틀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의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첫 번째가 2013년 9월에 약 8조 3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이번 11월 같은 경우에는 약 6조 1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영국 자금이 2.2조 원이 들어왔고 퍼센테이지로 환산했을 때는 약 36%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보여주었던 것은 지난 10월부터이고 10월 달에는 약 1조 2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10월까지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약 3조 4천억 원의 영국계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영국계 자금은 미국계 자금보다 단기적 성향이 강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예의주시 중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영국계 자금이 지난 과거 선례처럼 단기 매입 자금으로 들어온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마다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과거 선례를 봤을 때는 영국계 자금은 비교적 단기적 성향이 강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지만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글로벌 증시가 다 상승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에만 단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만 최근에 12월 달에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순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우리도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아요. 반드시 필수적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에 JP모건에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이상 과열 중이고 목표가는 90달러다, 이런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약 600달러 수준이니까 지금 주가의 약 15%밖에 되지 않죠? 자, 그런데 JP모건은 이렇게 전망했던 반면에 조금 더 앞선 기사에서는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780달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JP모건은 90달러, 골드만삭스는 780달러. 지금 목표 주가만 보더라도 괴리율이 상당하거든요. 자, JP모건, 골드만삭스, 아마추어 집단도 아니고 글로벌 투자기관으로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투자은행이란 말이죠. 자, 저는 이렇게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 이 두 기업 간의 테슬라를 바라보는 목표 주가의 차이,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테슬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실적보다는 향후 미래, 테슬라가 추구하는 꿈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꿈에 대해서 개인들마다 혹은 기업 간에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달리 어떠한 신약이 출시도 되기 전에 임상 2상을 통과했다든지 혹은 3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미리 주가는 선반영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주 그리고 테슬라 모두 현재의 실적에 대해서 밸류를 부여하기보다는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밸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비슷한 업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나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증권사들의 의견에 내 의견에 더해서 나는 얼마까지 상승 가능한지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모비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제가 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인수한 최종 지분율을 살펴보면 현대차가 약 30%,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0%, 또 현대글로비스가 10%,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20%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오트론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업 재편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 사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실렸고 또 현대오트론의 반도체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는데 핵심 부서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복합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현대글로비스는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지분을 투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활용해서 물류 자동화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즉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활용해서 물류 로봇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하고 이 물류 로봇을 활용해서 물류 자동화를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도 이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분 투자를 하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분 투자를 하였는지 조금은 구분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넓혀 나갈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글로비스까지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제든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 흐름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내일은 좋은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즐거운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